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통가죽 공예를 할 때요. 지금의 제품처럼 지금 이 제품은 카드 아니면 명암을 좀 많이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가죽 물 성형을 해가지고 높이가 좀 있는데요. 사이즈는 카드가 한 10장 정도? 10장 정도가 들어가는 만큼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통가죽을 물 성형을 할 때는요,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 틀을 만드는 거잖아요. 틀을 만들어 주는 건데, 어떤 분은 뭐 가죽을 물에 한 20분 정도 담근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죽의 두께가 2.5mm예요.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을 담궈놔야 되겠죠.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간혹 깜빡하고 뭐 1시간 이상 담궈 놓을 때도 있습니다. 그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아 놓고 제품을 만드는데 염색을 할 때 있죠. 염색을 할 때 요령이 좀 필요해요. 예를 들어서 붓을 이용해서 염색을 해주는데 뭐 이렇게 두껍게 아니면 여러 번 겹치거나 이렇게 염색이 되면 안 됩니다. 염색을 얇게 펴서요. 지금 여기 보면은 2중, 3중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염색이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얇게 펴서 두 번을 작업을 하더라도 얇게 펴서 염색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붓, 붓에 있는 약품이 이미 말라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문지르면 안 돼요. 그럼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붓으로 작업을 해줄 때는 어느 정도 약품에, 염색 약품에 윤기가 있을 때 그때 붓질을 멈춰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골고루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. 발라지게 되고요.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? 지금 이렇게 안쪽은 뒷면 처리까지 해서 지금 안쪽까지 다 해놨는데요. 자, 이렇게 붙여서 바느질을 하고 단추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. 가방 같은 데 넣어놓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놓고 명함이나 카드를 넣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부분을 테두리 부분을 염색을 해 보는데요. 여기 이 앤틱 다이로 염색을 이쪽은 해줄 건데 이 부분, 이 사각의 부분, 이 부분에는 블랙이 묻으면 안 되니까요.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. 여기 선까지만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꺾어진 부분, 접히는 부분을 먼저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윤기가 있을 때 붓질을 멈춰 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약품을 묻혀도 안 되고 적당량을 조금 묻혀서 펴질 정도로 하시면 돼요. 그 옆면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골고루 발라지고 윤기가 약간 있을 때 그때 붓질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은 2중, 3중으로 해서 겹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. 이쪽도 자, 골고루 발라지고 어느 정도 윤기가 있을 때 그때 붓질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. 이 안으로 검정색이니까 넘어가지 않게.
앤틱 다이는 나중에 브라운색으로 할 건데 검정색이 묻어버리면은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이 선을 칠할 때는 붓을 살짝 기울여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선 따라서 쭉 약품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요. 선을 넘지 않게요. 영화 기생충 보면은 이성균이 선 넘는 거 싫어하잖아요. 예, 가족도 그래요. 염색할 때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쭉 조심해서 발라야 되니까 자, 이렇게 해주고 약간 약품에 윤기가 있을 정도까지만 발라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아래쪽이요. 이렇게 내려놓고 편하게 염색을 해야 되는데 들고 하니까 좀 힘드네요. 자, 이렇게 테두리 선을 넘지 않게 조심해서 약품을 발라주고 어느 정도 윤기가 있을 때 어째서 붓질을 멈춰야 되느냐. 이렇게 말라가고 약품이 말라가고 있는데 붓도 말라가고요. 근데 계속해서 문지르다 보면은 탁해집니다, 색이. 물론 이제 그 쓰는 약품마다 차이점은 있지만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윤기가 있을 때 붓질을 멈춰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앤틱을 발라야 되니까 잠깐만 말려볼게요. 자, 골고루 반짝반짝하게 염색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앤틱 다이를 바를 때는 어, 이런 뭐 염색봉을 사용해도 돼요. 사용해도 되는데 그거는 평면이고 넓을 때고 뭐 이렇게 이제 각이 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염색봉으로 하게 되면은 이 끝분 접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뭐 붓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장갑을 껴야 되는데 우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브라운색인데요. 앤틱 다이를 틈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골고루 발라줍니다.
원래는 이 블랙을 바르고 나서 한참 더 건조를 해 줘야 돼요. 공예는 항상 그 약품을 염색을 할 때는 건조가 중요합니다. 같은 색을 바르더라도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 다음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앤틱 다이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닦아내 주시면 돼요. 뭐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닦여져 나오죠. 색상이 브라운이다 보니까 앤틱 자체가 수성이다 보니까 손에 좀 묻어도 씻으면 잘 씻어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블랙으로 된 부분은 조금 더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닦아낼 때도요 너무 힘을 안 주셔도 돼요. 비교적 염색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. 자, 상당히 색감이 예쁘죠.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염색 약품을 사용을 해서 겉면은 또 따로 염색을 해주고, 그리고 앤틱을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염색을 해주면 제품을 만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앤틱이지만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냥 그 다음 작업은 뭐 그냥 내일 해요. 다음 날 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마감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 이제 광택을 더 내주는 거죠. 지금 이 틈에 들어간 앤틱 다이가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요. 그때 광을 또 따로 내주셔도 됩니다. 오늘은 이 테두리 이 부분을 윤기가 있게 그렇게 염색을 발라주는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